여순 사건 74주년에 인사드립니다. 길 위에서 만난 1948 여순.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박성원입니다. 74년이라는 아주 긴 세월이 흘렀지만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그 역사를 되짚어보는 시간 마련했는데요.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눠주실 분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박소정 여순 11구 범국민연대 운영위원장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어서 박병섭 여순사건 실무위원회 위원님 함께하죠. 안녕하세요. 주철이 여순사건 중앙위원회 소위원회 위원장님도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박 소장 위원장님, 여순사건 74주년을 맞아서 최근 정부에서 아주 의미 있는 발표가 있었다면서요? 네, 특별법 시행의 첫 결과이고 정부 차원에서 최초로 여순 사건 희생자와 유족을 결정한 의미가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그럼으로써 유족들에게 희망을 갖게 했던 의미 있는 결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번 정부의 발표는 아무래도 여순 특별법 제정이 영향을 끼쳤을 텐데 주철이 박사님, 특별법에서는 여순 사건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나요? 우리 특별법은 여순 사건이란 정부 수립 초기 단계에 국가가 제주 4.3 명령을 진압이란 명령을 내렸는데 이를 거부한 사건이라고 기록했고요. 1948년 10월 19일부터 1955년 4월 1일까지 여수와 순천을 비롯해서 전남, 전북, 경남 일부 지역까지 혼란과 무력 충돌, 진압 과정에서 민간인이 희생된 사건을 여순 사건이라고 정의하였습니다. 예. 그렇다면 박병섭 위원님, 여순에 있어서 순천이 갖는 의미는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여수에서 시작된 봉기가 순천에서 그 주변 지역으로 확산된 이 점이 아마 가장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여수와 순천 중에서 순천이 먼저 진압이 되거든요. 예. 그러면서 국가폭력을 가장 먼저 집중적으로 당하게 된 첫 번째 장소가 바로 순천이라는 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굳이 하나 더 든다면 여수와 순천 다 도시지 않습니까? 이 도시 이 중심 저항이 지리산, 백운산으로 이렇게 전환이 되는 그 중간 지점에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여수 순천 11구 사건이 일어난 1948년 10월 20일부터 이곳 순천은 역사의 소용돌이 속으로 휘말리게 됩니다. 74년 전 순천에서는 과연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 순천에 사는 학생들이 그 현장을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1948년 10월 해방 이후 갈등과 혼돈의 대한민국에서 여수와 순천을 중심으로 벌어진 비극의 역사. 74년 전 순천의 가을은 핏빛으로 물들었습니다. 순천에 살고 있는 사람으로서 이 지역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좀 더 알고 싶다라는 마음가짐으로 왜 여수랑 순천에 그런 가슴 아픈 사건들이 일어났었는지 너무 궁금해서 제 두 발로 찾아보기 위해서 이렇게 참여했습니다. 그때 당시 사람들의 마음을 좀 더 우리가 느낄 수 있고 그 사람들만의 일이 아니라 지금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들의 일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것이 다크 투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수 14연대 군인들이 제주도 출병 명령을 거부하면서 시작된 여수 순천 11구 사건. 여수에서 시작된 봉기는 다음 날 순천으로 확대됐고 민간인 학살과 재산 손실 등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74년이 흐른 지금도 억울하게 죽어간 이들의 영혼은 위로되지 않았고 유가족들의 아픔 또한 치유되지 못했죠. 이곳 여순 항쟁탑 어떤 의미를 갖는 곳입니까? 여순 사건 당시에 이제 부모님들의 시신을 수습하지 못한 유족들이 거의 절반 이상이에요. 매일 제사 때가 되고 부모 명절 때가 되고 남들은 어디 성묘를 가고 해도 갈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순천 시민들, 시민단체 또 시민들이 성금을 모아가지고 유족들을 위한 공간을 만들자. 네. 그렇게 해서 여기다가 위령탑을 만들게 됐습니다. 항시 답사를 제일 처음에 출발할 때 네. 그때 당시
영령들에게 오늘 우리 답사를 잘 할 수 있게 해주세요. 네. 그런 의미도 있고 네. 참배하는 의미도 있고 해서 이쪽으로 왔습니다. 순천 도심을 가로지르는 맑은 물줄기 동천입니다. 순천 시민들에게 휴식을 안겨주는 싱그러운 자연인데요. 고요하게 흐르는 물길을 따라서 74년 전 그날로 돌아가 봅니다. 자, 여기가 이제 우리가 첫 번째로 만나볼 역사적인 공간입니다. 아, 여기는 지금 순천교 그리고 장대 삼거리 여기가 역사적 공간이라고요? 예. 네, 이곳은 이제 봉기군들이 순천에 들어와서 그 사람들은 지리산으로 가려고 했어요. 근데 지리산으로 못 가고 기차 사정 때문에 순천역에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지리산 쪽으로 가려고 했을 때 이제 전라남도에서 연락을 받고 순천 경찰들이 주변에 있는 경찰들에게 지원 요청을 해요. 광양경찰, 구례경찰, 보성경찰, 벌교경찰, 고흥경찰, 이 경찰들이 저 삼거리에 진을 치고 있다가 여기서 첫 번째로 전투가 벌어집니다. 봉기군들은 반드시 지나가야 되는 곳이고 경찰들 입장에서는 반드시 막아야 되는 곳이고. 근데 저는 아쉬운 게 당시에 이 공간이 치열했던 공간이잖아요. 예. 근데 그런 환경? 그런 게 다 바뀌었다는 게 좀 아쉬운 것 같아요. 맞아. 맞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의 모습을 제대로 보려면 이 근처에 있는 여순항쟁 역사관을 찾아가면 됩니다. 여순 사건의 시작부터 마지막 끝, 그리고 그 이후에 정부 대응이 어땠는가 이런 것까지를 다 볼 수 있는 곳입니다. 고요하고 평화롭게 흘러가는 동천의 물줄기. 하지만 이곳엔 억울하게 생을 마감한 이들의 서러운 영혼이 깃들어 있습니다. 지금 함께 했고 있는 이곳이 이제 순천 시민들이 자전거도 많이 타고 평화로운 곳인데 그때는 이렇게 정말 비참한 현장이었다가 믿겨지지가 않습니다, 선생님. 그때 당시 모습을 보여주는 사진이 여기 있습니다. 아, 그래요? 저기 있는 똑같네. 다리하고 똑같죠. 네. 그때 당시 저가 경전선 철교입니다. 아. 지금도 기차가 다니는 곳입니다. 네네. 예. 근데 이게 여기 옆에 이제 어. 많은 시신들이 이렇게 널려 있는 그런 참혹한 공간이었죠. 예. 왜 이렇게 많이 민간인 학살이 이루어진 건가요? 인간인 학살을 왜 하게 됐냐면 네. 토벌군들이 와서 여수 순천 진압을 마쳤잖아요.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한 일이 협력자를 찾아내는 거예요. 누가 반군에 협력했냐. 그래서 그 협력자들을 찾아요. 그런데 그 협력자들을 찾아내는데 기준이 뭐냐면 머리가 짧은 사람. 군인이었다는 거죠. 또 옷을 벗겨보니까 군용 팬티 입었어요. 이놈도 군인이었네. 그리고 검지손가락에 굳은 살이 박혔다. 아, 총을. 네, 평소에 총을 많이 쐈다. 이런 이유들로 해서 사람들을 잡아들여요. 그래가지고 순천에서는 23일 날 순천 북국민학교, 지금 북초등학교죠. 거기에 순천 시민들을 다 집합을 시켜가지고 손가락질을 해서 그런 사람들을 찾아내요. 협력자. 그래서 순천 사람들 머릿속에 손가락질을 당하면 죽잖아요. 그래서 나온 말이 있어요. 손가락 총. 손가락 총이다. 예. 그 손가락을 맞으면 죽는다. 봉기군의 여정을 따라 순천의 북쪽 학구 삼거리로 향해 볼까요? 당시 교통의 요충지였던 이곳은 지리산으로 향하던 봉기군과 국군이 혈전을 벌였던 역사의 현장입니다. 여기는 그때 당시에 위로 사람들이 이제 걸어 다니던 길입니다. 그래서 이제 봉기군들 입장에서는 지금 자기들의 힘으로 자기들이 꿈꾸는 세상을 만드는 것은 쉽지 않다고 느꼈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리산으로 가서 천천히 시간을 두고 세력도 불려가고 이제 흔히 말하는 유격전을 하려고 했겠죠. 지리산으로 가려면 여기를 거쳐 가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토벌군들은 여기에다가 진지를 구축하고 이제 봉기군들을 맞이하게 됩니다. 21일 날 새벽에 토벌군들이 여기에 몰려들기 시작하죠. 토벌군들이 제대로 반란군 토벌 전투사령부를 결성해서 오니까 당연히 애들 못해요. 그래서 봉기군들이 여기서 후퇴를 해가지고 광양을 거쳐서
지리산으로 들어가거나 광양 백운산에 머무르면서 그때부터 이제 흔히 학생들이 학교 다닐 때 들었던 빨치산 활동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순 봉기의 끝은 빨치산입니다. 근대 기독교 문화가 꽃을 피웠던 순천 선교부 거리. 이곳도 74년 전의 비극을 피해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길은 어디로 이어지는 길이에요? 이 길은 이렇게 아름다운 길인데 오늘 우리가 가야 될 곳 중에서 가장 슬픈 공간입니다. 거리를 물들이는 홍매화로, 봄꽃 여행지로 각광받는 매곡동 탐매마을. 하지만 민간인 학살의 핏빛 상처가 남아있음을 기억하는 이는 많지 않습니다. 그 무거운 마음으로 바라볼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아, 여기에요? 예. 1948년 10월 22일 저녁에 진압군들이 이 아래 마을에 네. 들이닥쳐요. 도망간 반란군을 찾는다고 집집마다 들쑤시고 다녀요. 이 사람들이 궁금하니까 내다보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을 있는 대로 다 끄집어내요. 반란군을 숨겨줬다고 끌고 나왔는데 잡혀 나온 사람들 보니까 면모가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가장 나이 많으신 분은 65세, 가장 나이 어린 사람은 3살. 그 3살짜리가 무슨 반란군을 숨겨줬겠어요. 끌고 나온 마을 사람들을 저쪽 담벼락에 세워놓고 사격하고 총으로 쏴는 거죠. 다 총살 냈다고요? 예. 그러면 막 해명하거나 그런 해명하고 말을- 이런 과정은 일체 없어요. 그냥 집안에 있다가 뭐 군홧발 소리가 나고 그러니까 궁금해서 고개를 이렇게 담 넘어서 쳐다보다가 잡혀온 사람들이에요. 근데 문제는 그게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고 그렇게 희생이 됐어요. 그러면 그 시신들을 수습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동네 사람 어느 누구도 시신에 손을 못 대요. 괜히 그 시신에 손대면 같이 빨갱이로 몰릴까 봐. 본인들도 혹시라도 안 네. 될까 봐. 그래서 그걸 안타깝게 생각했던 보이열 목사라는 선교사가 네. 우리 이 시신을 수습을 합시다. 사람들 2-3명을 시켜서 수습을 해요. 그 병원에서 페니실린 병을 가져다가 거기다가 죽은 사람들의 이름을 써서 같이 묻어주기로 해요. 변명조차 못한 채 쓰러져간 영혼들. 부모를 잃고 절교했을 자식과 자식을 보내고 비통한 시간을 보냈을 부모의 세월. 야만의 시대가 남긴 상처는 지금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기억돼야 할까요? 74년이라는 길다면 긴 시간들이 지났는데도 그 흔적들이 남아있잖아요. 그 흔적을 보면서 뭔가 더 가슴이 아팠고 다시는 이런 가슴 아픈 일들이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뭔가 죄송스럽다는 마음이 든 것 같아요. 이 사건에 대해서 알려고 하지 않았던 것도 죄송하고 이 곳곳의 장소들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걸 몰랐던 것도 죄송하다는 마음이 들었고 아무래도 우리 친구들에게 참 의미 있는 시간들이었겠지만 저에게도 참 뜻깊은 하루였습니다. 조금 더 이 마음을 좀 오랫동안 기억하기 위해서 좀 더 걸어볼까요? 네. 가슴 아프다고 우리가 묻어두고 잊어버리고 내버려 둬야 될 일은 아니거든요. 그럴수록 우리는 더 자라나는 미래 세대들에게 교육을 해서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게 우리 세대의 소명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가 정말 일상처럼 지나다니던 곳이 이런 역사적인 공간이었다는 게 새삼 놀라운데요. 주철희 박사님, 지금 저희가 나와 있는 이곳이 여순 11구 평화공원으로 조성된 장대공원이잖아요. 이곳의 의미도 궁금하고요. 또 아까 화면에서 봤던 공간들의 의미도 좀 정리를 해주시겠어요? 방금 화면에서 봤던 영상 중에서 이제 저에게 좀 감명 깊게 온 자리는 여순항쟁탑입니다. 여순항쟁탑은 제가 보기에 2가지 의미가 갖고 있다 보여지는데요. 첫 번째는 순천 시민과 유족들의 힘으로 이 항쟁탑을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매우 의미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2번째는 이 탑의 명칭입니다. 그러니까 여순은 역사입니다. 역사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역사의 명칭에 반드시
성격을 부여하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 탑에는 정확하게 여순항쟁 탑이라는 명칭으로 성격을 부여해서 지금 현재 만들어졌다라는 점, 이 점이 가장 큰 의미라고 보여지고요. 이제 여순항쟁 탑의 장소는 당시의 역사의 현장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힘으로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면서 기억이 계속적으로 전승된다는 데 있어서 매우 의미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우리가 지금 위치한 이곳 장대다리는 10월 20일 여수에서 올라왔던 봉기군과 전남 지역에서 파견되었던 경찰들 간의 첫 전투가 벌어졌던 것입니다. 만약 이곳에서 10월 20일 오전에 전투가 벌어지지 않았다면 어찌 보면 74년 전 순천에서는 그 끔찍한 학살이 없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곳에 전투가 벌어지면서 봉기군들은 순천 시내를 끝내 점령하게 되고 이것이 또 훗날 다시 국군에 의해서 보복이 이루어지면서 그 끔찍한 학살이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서면 전투지는 이제 국군과 봉기군 간의 첫 번째 전투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곳에서 이제 봉기군들이 막히면서 다시 후퇴하고 이제 광양으로 들어가게 돼, 광양 백운산을 통해서 지리산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서면 전투가 보여주는 것이 바로 뭐냐면 국군이 파견했던 부대들을 좀 우리가 조명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 제12연대, 제3연대가 파견되어서 이 학구 전투를 승리로 거두고 바로 순천을 점령한다 합니다. 이들이 바로 순천의 끔찍한 학살을 자행한 부대입니다. 그렇군요. 자, 위원장님, 여순항쟁 역사관 우리 박소정 위원장님께서 아주 공을 들여서 조성하신 곳이라고 들었거든요. 많은 의미가 담겨 있죠. 네네, 그렇습니다. 여순항쟁 역사관으로서는 최초이고 유일한 공간입니다. 예. 그동안에 여순항쟁, 여순사건, 여순 11구를 얘기할 때 숨어서 이야기들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역사관을 이제 공개적인 공간에서 여순항쟁은 이런 역사다 라고 얘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여순항쟁은 그동안에 너무나 많은 애국을 거쳐서 그런 만큼 또 피해도 컸습니다. 그런데 이 역사관에서 이제 사실에 근거한 기록들을 통해서 여순항쟁의 역사를 최대한 애국을 막을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박병섭 위원님께서는 해설사로 또 오래 활동을 해오셨는데 최근에 이 순천에 아까 화면에 나왔던 것처럼 다크 투어리즘 투어를 위해 오는 분들이 눈에 띄게 늘었다면서요? 특히 올해 들어서 코로나가 풀린 것과 연결이 되겠습니다만은 찾는 이들이 참 많습니다. 네. 먼저 기본적으로 학교에서 적극적으로 여순항쟁 관련지 답사를 기본 활동으로 설정을 하고 움직이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외지에 있는 분들이 순천을 잘 알기 위해서 오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예. 지난주에는 대구 선생님들이 한 차로 순천을 둘러보고 가셨습니다. 예, 그렇군요. 주철희 박사님, 역사의 현장을 우리가 둘러볼 때 마음가짐이 중요할 것 같거든요. 어떤 점에 좀 집중하면 좋을까요? 이제 우리가 다크 투어리즘 이런 형태로 해서 많은 역사 기행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특히 여순항쟁과 같은 이런 역사의 현장을 찾을 때는 단순하니 이곳이 학살지다, 이곳이 전투지다, 이런 설명이나 또 이런 관점을 가지시면 절대 안 됩니다. 아, 그래요? 예, 여순항쟁의 역사에서 전체적인 배경은 무엇이었고 원인은 뭐였고 이것이 어떠한 영향으로 미쳤는가라는 이런 전체적인 맥락을 통해서 이 역사 현장을 들여다보는 좀 노력들이 필요하고요. 특히 이제 학생들과 우리가 이런 어떤 여순항쟁 관련된 답사를 하게 된다면 여순항쟁을 과거의 문제로만 집착시키지 말고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는 그 생각 속에서 한번 현재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고 미래는 이것을 무엇을 담아낼 수 있겠는가, 이런 것들을 같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본다면은 훨씬 좋은 답사 현장이 되지 않을까 생각되어집니다. 예. 자, 여순을 주제로 작업을 하는 예술가들이 최근에는 점점 많아지고 있는데요. 그중에 두 분을 소개할까 합니다. 이들은 왜 여순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또 이들의 눈에 비친 여순은 어떤 모습인지 저희가 화면으로 준비했습니다. 극사실주의 역사화를 통해 여순을 기록하고 추모하는 박금만 화가.
사명감이 더 크죠. 그래서 작품 통해 가지고 많이 알리려고 그런 게 좀 많이 큽니다. 여순을 주제로 깊이 있는 작품을 이어가는 그의 발걸음에는 아픔과 절망, 희망과 미래가 담겨 있습니다. 연구하시는 분들의 연구글도 있고 확장되어 있는 자료들도 많고 또 생생한 분들 이야기도 듣고 그걸 또 검증해 주는 분들도 계시고 근데 너무 몰라요. 어떻게든 이렇게 써야겠다. 우리가 몰랐던 여순의 진실을 알리는 예술가들. 그 진지한 발걸음을 따라가 봅니다. 가을이 무르익는 계절, 한적한 작업실에서 작업을 이어가는 박금만 화가를 만났습니다. 민중미술계에서 촉망받던 화가는 어느 날 작업의 방향을 바꿨는데요. 가족사에 얽힌 비극에 가까이 다가간 날부터였습니다.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경찰 기록이었는데 장소, 광천 다리 및 총살 이렇게 나오는데 그 소리를 딱 그걸 보는 순간 아무것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후로 내가 하고 있는 걸 전부 다 멈추고 이거는 아버지를 위해서 이제 내가 아니면 유족을 위해서 뭔가 해야겠다. 숨죽이며 살아온 유가족들을 위해 여순의 진실을 제대로 알리고 싶었던 박금만 화가. 그는 5년째 지난한 작업을 이어왔습니다. 이런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사진을 좀 참조를 합니다. 칼 마이던스나 이경모 기자의. 그런데 그 사진 안에 들어있는 그 시신들이 반드시 나옵니다. 그러면 그 총구멍이 할아버지하고 같이 오버랩 돼가지고 지금도 힘들어요. 잉크가 묻은 사람은 이제 죽어야 할 사람. 그래서 할아버지도 그렇게 뿌려졌고 혹시 실수로 누군가 뿌려졌더라도 죽어야 할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파란 잉크에 대한 그건 할 수 없고 그 파란 세로 할아버지가 거기에 뿌려진 세로 해서 아버지가 손가락으로 이렇게 엄마 저게 뭐야 하는데 이제 그게 할아버지를 상징하죠. 그게 제 첫 그림이었습니다. 여순의 첫 그림. 부역자로 몰려 억울한 죽음을 당한 할아버지와 고문 후유증으로 돌아가신 할머니, 빨갱이 자식이란 낙인 때문에 고향을 떠나야 했던 아버지까지. 그의 가족 사이는 유가족들이 겪었을 아픔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특별법 제정되고 나니까 큰어머니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100년 동안 우리 가족 이야기를 하지 마라. 우리 후손이 피해를 받으실 것이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내 울었어요. 마음 아팠던 게 뭐냐면 버선을 한여름에도 신고 다녔는데 며느리까지 몰랐답니다. 그 염할 때 발을 보니까 발에 거꾸로 매달려서 밧줄에 패였던 자국이 선연하게 나와가지고 그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때 굉장히 마음 아팠습니다. 치유되지 않은 유가족들의 상처를 보듬기 위해 여전히 왜곡되고 가려진 여순의 진실을 알리기 위해 외롭고 힘든 길을 걸어가는 박금만 화가. 평화롭고 아름답던 삶의 터전이 불타버린 순간들을 그는 앞으로도 화폭에 담아낼 겁니다. 역사를 되밟아가는 과정, 그 다음에 이제 현대화해서 여순을 현대화하는 작품,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가족 이야기. (74년) 전 민간인 학살의 가슴 아픈 현장이었던 순천 농림중학교. 현재 그 자리에 순천대학교 11구 연구소가 있습니다. 여순에 대해 심도 깊게 연구하고 학술대회를 개최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 여순을 알려왔는데요. 연구소의 가장 중요한 업무는 유가족들의 증언을 채록하는 일입니다. 현대문화 강사이자 소설가인 정미경 연구원은 긴 시간 동안 유가족들을 만나왔는데요. 그는 스스로에게 부여한 사명감으로 쉽지 않은 일을 도맡아 하고 있습니다. 체록을 한번 떠나면 그날 하루에 한 3분 정도 하거든요. 그분들의 어떤 말을 통해서 그때 죽었어. 한 7, 80명 죽었지? 20명 죽었지? 그 총으로 쏴서 바로 죽은 게 이게 아무렇지 않을 일인가?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면서 타이핑할 때 막걸리 한 병을 딱 먹으면 이게 좀 약간 완화가 되더라고요. 더 아니까 더 힘든 것 같아요. 삶과 죽음의 경계를 체험하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견뎌낸 유가족들의 이야기는 여순 11구 증언록으로 세상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정미경 연구원은 유족들의 아픔과 트라우마를 치유하고 싶은 마음을 소설 속에 담아냈죠. 가정을 지키고 힘든 자식들 끌어안고 이렇게 품고 그런 여성이 이중 삼중의 고통을 겪었지만 그 어머니가 가진 어떤 자궁, 품 이런 걸 통해서 그래도 살아야만 되는 그런 어떤 생명력 그런 거를 좀 그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제 공마당 읽어보면 주인공들이 굉장히 힘들게 사시지만 여성들의 그 따뜻하고 이렇게 좀 생명력 넘치는 이런 것들도 좀 그려보고 싶었어요. 소설 공마당의 배경이 된 순천의 원도심 금곡동. 작가의 유년 시절 기억이 담겨 있습니다. 여기서부터가 이제 친구들하고 이렇게 재밌게 놀았던 그런 공간이거든요. 소설 속 주인공 별순이가 살았고 그 고물들을 헤치고 들어가면 별순이 엄마가 살았고 항상 엄마가 아버지한테 닥치는 대로 막 철 이런 걸로 해서 맞고 살고. 작가가 유년을 보낸 공간에 녹여든 서사는 유가족들이 겪어온 고통과 침묵의 시간. 그녀는 특히 여성들의 이야기에 주목해 인물을 창조했습니다. 두 어머니가 그 11살 때 여순 사건을 만나서 평생 동안 그런 트라우마에 시달리는 그때 그 겪었던 11살 때 겪었던 그것이 이제 수십 년이 지나서도 여전히 트라우마로 작용하고 그것으로 이제 매를 맞고 사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었고 모진 세상 살았어. 모진 세상 살았는데 어쩔 거예요. 이렇게 좀 서로 잘 살아야지. 그렇게 잘 살려면 국가에서 협조 좀 하더라고. 마음 아프면서 간절하게 들렸는데 여순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좀 공감하고 이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술 속의 여순과 마주하면 74년 전의 고통이 현재로 이어지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고통받은 이가 어렵게 내미는 손을 따스하게 맞잡고 아픔을 공감하고 함께 치유해 가려는 노력.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과제일 겁니다. 네, 저희 세트 뒤에 있는 이 그림이 바로 아까 화면에서 나왔던 박금만 작가의 작품인데요. 박 의원님, 이런 예술 작품들을 통해서 유가족분들이 큰 위로를 받고 그러실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아주 크죠. 제일 큰 것은 그때의 상황을 생생하게 재현을 해주니까 새롭게 알게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저는 세대 간의 공감을 이끌어내는데 아주 큰 공헌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많은 유족들 이렇게 만나다 보면 자기 얘기를 자식들, 손자들한테 제대로 전해준 사람이 별로 없어요. 자녀들, 그 손주들은 할아버지 세대가 겪었던 또 부모 세대가 겪었던 일을 전혀 모르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예술 작품을 통해서 할아버지의 마음, 당시 아버지의 그 처절한 마음, 그리고 국가 체제가 얼마나 여순을 왜곡했는지 그 과정을 통해서 아마 그분들은 다시 태어날 거예요. 그게 예술의 힘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맞습니다. 주철희 박사님, 우리가 여순을 다룬 예술 작품은 많지 않을 거라고 쉽게 생각을 하는데 생각보다 많다면서요? 여순항쟁이 발발한 1948년 10월부터 1949년까지 굉장히 많은 예술 작품들이 만들어집니다. 예컨대 노래로는 우리나라 최초의 금지 가요가 된 여수야화. 이 노래는 1949년 8월에 가사가 불순하고 민심의 악영향을 초래한다고 해서 이제 판매 금지되는 금지 가요가 되게 됩니다. 이러듯이 여수야화,
산동해가, 여수브루스 이것들이 다 현재 당시에 만들어진 노래들이거든요. 문학작품으로는 당시 여수 여중 교사였던 전병순이 쓴 절망 뒤에 오는 것, 그리고 당대 우리나라 최고의 문인이었던 김동리가 쓴 형제, 이런 많은 문학작품들이 있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영화도 굉장히 많이 만들어집니다. 우리나라의 최초의 국제영화제에 출품하고자 하는 작이 여순 반란 사건을 주제로 한 성벽을 뚫고란 영화입니다. 이런 식으로 당시에 굉장히 많은 예술작품이 만들어지는데 이것들이 이제 민심에게 악영향을 끼친다는 이유로 정부가 전부 다 통제하고 감시하다 보니까 우리는 여순과 관련된 예술작품이 없었던 것으로 기억하게 된 것이죠. 그런 거군요. 우리가 함께 해결해 나가야 할 과제, 보다 더 많은 이들에게 이 여순을 제대로 알리는 게 아닐까 싶은데요. 그래서 더 미래 세대를 위한 교육이 중요한 거겠죠. 여순을 알리기 위해서 각자의 자리에서 애쓰고 있는 분들을 저희가 역시 화면으로 담았습니다. 다른 나라 역사에 대해서는 다들 해박합니다, 학생들이. 근데 우리 지역 역사에 대해서 물어보면은 네? 여순 사건요? 학교 현장에서 더 쉽고 그리고 좀 부담 없이 여순을 만날 수 있도록 저희가 또 교육과정 잘 만들면 더 많은 순천 여수 지역부터 해서 뭐 구례, 곡성, 광양 그리고 점차 이제 더 확산되다 보면 더 많은 지역에서 또 여순을 이야기하게 되지 않을까. 우리가 기억해야 할 역사, 여순 11구. 여순을 알리고 공감을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하는 이들을 만나봅니다. 순천 청소년 수련관에서 연극 리허설이 한창인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연극에 대한 애정으로 똘똘 뭉친 청소년들로 구성된 청소년극단 지피지기인데요. 다양한 레파토리로 자신들의 길을 펼쳐온 친구들이 올해는 조금 어려운 영역에 도전했습니다. 지금 여기가 소리를 잘 들어. 계속 움직여라 그랬잖아. 여기 머리에 딱 하면서 큐. 집중하세요. 빨갱이들이라고 다 죽여버려. 지역의 역사를 이용한 이런 창작극을 만들어서 과감하게 한 번씩 도전해 보는 것도 청소년의 특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여순 사건에 대해서 미처 모르고 이 연극을 관람하게 되신 분들은 어떤 사건인가 한번 이렇게 찾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 이렇게 가슴 아픈 일들이 있었는데도 마음속에 묻고 살았구나 라는 그런 공감을 한번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실제 그 사람이 되진 못해서 완벽하게 이해는 못해도 최대한 그 사건을 알리기 위해서 더욱더 감정 몰입을 하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산그늘에 묻힌 말들. 1949년 추석 무렵 순천 나간면 신전마을에서 일어난 이야기를 담은 공연입니다. 그리고 이놈은 날 집으로 데리고 가서 잠재워줬어. 잠재워주기 뭔 죄라 그래. 너! 멀리 있어요. 다 죽여버려. 부상당한 빨치산 심부름 소년을 돌봐준 이유만으로 토벌대에 의해 마을 사람 22명이 희생당하고 마을이 초토화된 신전마을의 비극. 순천의 민간인 학살을 대변하는 신전마을 이야기는 국민의 존엄성을 짓밟은 국가 폭력에 대해 경종을 울립니다. 그 시대에 살았던 어른들의 아픔, 한 이런 게 눈에 보이고 너무 생각이 많게 봤습니다. 저희 외할아버지를 엄마 나이 9살 때 이제 잃었어요. 근데 이제 사실은 그늘에만 묻혀진 게 아니고 우리 외할아버지 같은 경우에는 그 상사 그 호수에 묻혀버린 거예요. 근데 이제 불이 났을 때는 정말 제가 불에 타는 그런 기분이었고, 영혼들이 떠날 때 떠나지를 못해가지고 그 돌아봤을 때 정말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그 외할아버지하고 저하고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여순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데 있어서 예술작품의 역할은 막중하죠. 민간에서 이루어지는 노력과 더불어 순천시에서도 여순을 주제로 한 문학작품 공모전을 열었습니다. 문학공모전 및 시나리오 공모전은 전국에서 최초로 시도되었다는 데 큰 의미가 있고,
전국의 많은 수준 높은 작가들이 공모에 참여하여 문학 분야에 228명의 문학인이 참여하는 등 유족뿐 아니라 자라나는 청소년과 청년 등 다음 세대에게 여순 사건을 알리는데 좋은 자료로 활용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늦은 저녁, 각자의 일상을 마무리하고 한자리에 모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사와 마을 활동가, 시민단체 구성원 등 순천에서 활동하는 각 분야의 전문가들인데요. 마을교육과정 TF팀을 구성해 학교와 마을을 연계하는 교육과정을 만들어 온 이들이 동천과 순천만에 이어서 올해 선정한 주제는 여순 11구입니다. 교과서 그리고 학교 교육 과정 차원에서 여순 11구가 체계적이고 정교하게 이제 그리고 내실 있게 다뤄지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학교를 넘어서서 학교와 함께 학교 안팎이 가르쳐야 된다라는 데 이제 공감하게 되었고, 선생님들과 그 마을 사람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새로운 상상을 할 수 있다는 것이 교육에 새로운 그런 원동력을 줄 수 있는 것 같아요. 단순한 지식교육을 넘어서 미술과 음악, 영상, 문학, 놀이 등과 접목해 각 분야별 전문가들이 교육을 이끄는 여순 마을교육과정. 학생들의 삶 속에 스며드는 자연스러운 교육을 통해서 여순의 교훈을 전하게 됩니다. 어찌 보면 국가폭력의 시작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국가가 어떻게 시민들에게, 그러면 만약 그런 상황에서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국가폭력에 맞서서, 그러니까 쉽지 않은 문제긴 한데 아이들에게 어쨌건 그런 이야기를 던져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 여순이라고 생각을 해요. 순천 별량면의 송산초등학교. 여순 11구 마을교육과정의 일환으로 74년 전을 기억하는 의미 있는 프로그램이 진행됐습니다. 총을 쏘면서 마을 주민들을 한 사람도 집에 그대로 있지 말고 전부 밖으로 나와서 마을 앞에가 도로가 있는데 도로 앞으로 다 나오느라. 사진이라도 아버지 사진이라도 봤으면 거의 평생 내가 가슴에 메이더라고요. 불질러서 싹 그 소각을 해버렸는데 어디가 사진이 근거가 있겠습니까? 아무 살림이고 뭐이고 아무것도 없죠. 유족들과 학생들 70년 이상, 60년 이상 차이 나는 그분들이 함께 한 자리에 둘러앉아서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걸 통해서 사실은 그거는 학생들도 배우는 거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유족들도 치유의 과정을, 나의 이야기를 후손들에게 하면서 경험할 수 있는 거잖아요. 유족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여순 11구의 진실에 한 발짝 다가간 학생들. 나의 삶과 동떨어진 과거의 역사가 아니라 배우고 느끼고 공감해야 할 우리 지역의 이야기라는 걸 느꼈겠죠? 제가 예전에 느꼈던 그런 마음들, 그런 겸허해지고 또 그분들에 대한 이해도가 굉장히 높아졌던 그 마음들을 아이들도 좀 공유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참여해보니까 아이들이 정말 생각보다 많이 진지하고 그리고 경청하고 감동받고 또 그 사건에 따른 그런 아픔들을 잘 이해하는 것 같아서 지금 이 시간이 좀 어땠는지 잠깐 얘기해주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건이 얼마나 무서웠는지 그리고 피해자가 얼마나 많은지 어르신의 생각과 느낌까지 들을 수 있어서 좋았어요. 엄청나게 심각하고 큰 사건이라는 걸 알았고 그리고 이런 것을 알아봐서 얼마나 심각했는지 좀 더 알아보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라 뭔가 내가 실제로 글을 써보고 표현을 해보고 뭔가 활동을 한다는 것 자체가 아이들에게는 조금 더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이 결과물이 결국은 아이들을 단지 그냥 배우는 학생에 그치는 게 아니고 여순을 기억하는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키워준다는 생각을 해요. 과거를 기억하고 현재를 배우며 미래의 변화를 도모하는 노력. 그 중심에 여순 11구가 있습니다. 74년 동안 잊혀졌던 사건인데 앞으로는 잊히지 않는 사건? 네, 그런 사건이 됐으면 좋겠어요. 네, 길 위에서 만난 1948 여순 함께하고 계십니다. 위원장님, 영상 어떻게 보셨어요? 네, 굉장히 감동적인데요. 네. 위원장님, 여순에 대해서 올바른 역사관을 정립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세요?
이 여순 역사를 이제 규명하고 나아가는 데 있어서는 이 역사의 진실 앞에 우리가 어떻게 서느냐, 그리고 이 이제 특별법에 의해서 진상 규명이 제대로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진정한 명예회복을 이루어 나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지역사회에서 다양한 계층이 함께 지혜를 모으고, 그 다음에 당당하게 우리 공동체로서 이 여순의 역사를 바라보고 서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박병섭 위원님, 학교에서 역사를 또 가르치셨던 경험이 있으시잖아요. 네. 실제 현장에서는 어떤 노력들이 필요할까요? 야, 우리 선생님들 정말 열심히 고민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이제 이러한 선생님들이 자기들의 교육 활동을 계속적으로 지속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정말 또 중요한 것은 교과서를 바꿔야 됩니다. 교과서를요? 예, 교과서의 서술 시각도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바꿔 나가야 되고, 그리고 내용 자체도 조금 더 풍부하게 바꿔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주철희 박사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순 특별법 제정 이후의 성과가 조금 궁금하고요. 최근에는 뭐 개정 움직임도 있던데 좀 정리를 해주시겠어요? 여순 특별법 통과 이후에 올해 1월 21일부터 여순위원회가 지금 활동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활동을 시작했기 때문에 성과를 뭐 낸다고 하는 것은 좀 어려운 일이고요. 현재 이제 성과라고 하면은 현재 희생자 신고 접수를 받고 있다라는 것. 그래서 한 3,500여 건 정도의 신고가 들어왔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번 10월 6일 날 제3차 중앙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이제 45명의 희생자를 우리가 결정했다라는 부분이고요. 특히 실제 이날 굉장히 중요한 결정이 하나 있습니다. 이제 우리 여순사건 특별법이 제주 4.3 특별법이 갖지 못한 걸 갖고 있습니다. 네. 이게 뭔 말이냐면은 제주 4.3은 신고를 해야만이 그것에 대한 심사를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 법에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위원회가 직권조사 명령을 통해서 조사할 수 있습니다. 실은 이번 제3차 전체 회의에서 진상규명의 중요한 지점이라 생각해서 직권조사 명령이 내려집니다. 예. 이제 저희 소위원회에서는 3곳 정도를 하고 싶었는데 저희 아직까지 직제 개편이 제대로 안 돼 있는 상황에서 전라북도 남원을 우리 위원회가 직접 전부 전수조사하겠다. 그래서 피해 규모를 밝혀내겠다. 이것을 실은 저희들이 결의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굉장히 큰 성과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이제 여순사건 특별법과 관련되어져서 지금 순천에 지역구를 두고 계시는 소병철 의원이 몇 건을 지금 발의를 했습니다. 네. 개정안에 대해서. 그리고 광양 출신의 서동용 의원이 현재 여순사건 특별법의 좀 전면적인 여러 부분들을 개정해야 되겠다라는 논의를 최근에 했고요. 이것이 어느 정도 지역사회 공론화가 돼서 아마 빠른 시일 내에 아마 개정안이 발의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오늘 저희가 쭉 앞에서 봤듯이 여러 긍정적인 움직임이 있습니다만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들도 많이 남아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한 분씩 의견을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우리가 해결해야 할 과제들에 대해서 우리 위원장님부터 해주실까요? 네. 우리 여순의 역사는 연구자가 없다. 정말 안타깝게도 제가 3년에 걸쳐서 해설사, 강사 이렇게 양성 과정을 이제 기획하고 추진했고, 그 다음에 교육 강사에도 조직을 했지만 이 여순에 집중해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 여순에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연구하는 전문 연구자는 여기 계시는 우리 주철희 박사가 유일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지면서 앞으로 지역사회에서 여순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그런 연구자들이 많이 나와야 된다. 그래야만 이 여순의 역사 앞에 우리가 연구 성과를 가지고 이 여순의 역사를 진실을 규명해 가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저는 굉장한 과제로서 연구자들을 많이 배출하는 것을 어떻게 함께 만들어가야 될 것인가라고 생각합니다. 네, 박병섭 위원님은요? 여순을 우리 지역사회가 지나치게 지금까지는 부담으로만 여겨왔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지금 수천은 최근 들어서 생태도시를 지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코
여순항쟁 역사를 강조하는 것과 생태 도시를 강조하는 것, 이것이 따로 놀아야 된다, 이렇게 보지 않습니다. 두 개가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일어난 정의로운 항쟁의 역사, 이걸 서로 결합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순천에 오는 관광객들은 어느 한쪽만 보고 가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순천의 역사도 보고 또 순천의 아름다운 생태도 이렇게 체험할 수 있고, 그러면 한 번이라도 더 올 수 있게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지역의 관광 이런 부분을 고민하시는 분들이 여순항쟁을 빼려고 하지 말고 제발 좀 묶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내년에 또 정원박람회가 열리는데 그렇죠. 그때 그런 작업들이 예. 좀 있었으면 좋겠네요. 예. 끝으로 주철이 박사님께 들을까요? 예, 저는 이제 연구자이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순항쟁을 좀 역사로 보는 인식이 필요하다. 특히 역사로 보는 데 있어서 여순을 계속적으로 지금 피해자적 관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술 작품을 만들든 뭘 이야기하든 간에 어디서 어떻게 죽었다라는 중심의 이야기가 대부분인데요. 더 중요한 문제는 왜 우리 시민들은 저항했는가? 그렇다고 한다면 민주주의는 저항으로부터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순 항쟁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에 저항의 역사, 제주 4.3, 광주 5.18, 4.19, 부마항쟁, 87년 6월 항쟁, 이런 역사들과 같이 결부시켜서 역사적 저항으로서의 여순을 바라본다고 한다면 훨씬 현재와 미래의 다양한 이야기를 할 수 있다. 근데 우리는 끊임없이 여순을 과거에 묻어두려고 하고 있습니다. 좀 더 앞으로는 현재와 미래 지향적인 사고를 가질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고요. 무엇보다도 우리 시민들이 기억하는 여순이 제대로 되었으면 하겠다. 왜곡된 기억이 아니라 제대로 된 기억을 우리 아이들에게도 이야기했으면 좋겠다. 이것이 저희 소망입니다. 네. 오늘 정말 의미 있는 이야기들이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세 분 너무 감사드리고요. 74년 전에 있었던 그 역사, 그 실체적 진실에 조금 더 깊이 다가갈 수 있길, 또 그리고 그 진실에 보다 더 많은 이들이 공감할 수 있게 되길 기대합니다. 여순 11구 74주년에 보내드린 길 위에서 만난 1948 여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